언젠가부터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빠르게 높아졌죠. 외신을 살펴보다 보면 K-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흐름이 이제는 한국의 일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서구 사회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특히 한국계 외국인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미국의 한 고등학생의 기고문 역시 그런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화려한 컨텐츠가 아니라 새벽 4시 편의점,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학원, 그리고 3일 동안 이어지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학생 저널리즘 매체 베르데 매거진에 올라온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서울을 찾아서 방문할 때마다 드러나는 한국 문화. 이 매체는 학생 매체지만 그 수준은 꽤 높은데요. 과연 그들이 본 같은 일상 속 한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팔뚝 위로 끈적한 물방울이 맺히며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동아시아의 여름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2018년 나는 한국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익숙한 한글 표지판과 화장품 광고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편의점을 지나며 나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오늘날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K-팝과 오징어 게임 같은 상징적인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접한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인기의 급상승은 한국을 처음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류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그것은 이미 내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과 수년간의 방문을 통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국을 알게 되었다. 화려한 헤드라인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행동과 가치로 이루어진 한국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와의 접점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생후 6지였던 나는 부모님이 미국에서 일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던 시기에 한국에 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1년을 함께 지냈다. 한국에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순히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다. 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친할아버지와 고모들은 매달 몇 시간씩 운전해 나를 보러 왔고 한국을 떠날 쯤엔 나는 할아버지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부모님이 곁에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한국에서 가족이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2016년 7살이 되어 주변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자라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한국을 보게 되었다. 그 여름 고모들과 함께 서울의 빌딩 숲을 돌아다니며 처음으로 한국 편의점을 경험했다. 끝없이 이어진 빼빼로, 불닭, 삼각김밥.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도였다. 음식은 단순하고 저렴하며 포만감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학교 생활이나 야근 사이에 빠르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실용성은 지하철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각 역마다 학생, 가족,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들어가며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안전 스크린도어,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역은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두 나라 문화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느꼈고 한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한국을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것은 점점 일상이 되었고 2018년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친 나는 한국 문화의 복잡한 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가족은 한 달 넘게 조부모님의 집에서 지냈고 나는 한국 학생의 삶을 직접 경험했다. 오후엔 학원에 다니며 태권도를 배우고 음악 수업도 들었다. 빠르게 한국어를 주고받는 또래 친구들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해가 진 이후에도 또래 아이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은 채 학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밤 10시까지 수학, 영어, 과학을 공부했다. 그때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한국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선 방과 후와 주말이 스포츠, 취미,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반면 한국에서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직업과도 같았다. 아이들이 연필을 잡을 수 있을 때부터 부모들은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자녀를 치열한 학원에 보낸다. 이는 극도의 압박과 높은 기대를 만들어내는 문화다. 한국이 교통과 도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듯 청소년들의 삶 역시 효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2022년 3월 코로나19로 몇 년간 끊겼던 방문 이후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해 봄 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는 병원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고 서양식 장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미국의 장례가 비교적 짧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장례는 더 길고 공동체적인 행사였다. 우리가 머물던 방에는 국화와 백합으로 장식된 제단과 함께 관이 놓여 있었고 과일과 과자들이 함께 올려져 있었다. 이는 슬픔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3일 동안 친구들과 친척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할아버지를 추모하고 오랜 시간 머물렀다. 아버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세심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새벽 4시 시차로 인해 간식을 사러 나갔던 기억부터 가족 결혼식과 모임까지 지난 시간 속의 작은 순간들이 나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한국 문화는 케이팝이나 김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주한 거리와 학원 속에, 세대를 잇는 관계 속에,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례와 같은 전통 속에 살아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트렌드와 관광 명소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니다. 가족과 존중, 그리고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곳, 그리고 내가 언제나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다. 고등학생들의 매체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아이들의 관심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겠죠. 아울러 이러한 문화적 이해를 높여주는 글들은 우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존중은 결국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뭘 알아야 이해하고 존중할 테니까 말이죠. 전쟁과 혐오의 시대, 이러한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